예, 이 내용부터 갈 건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계좌가 녹아버린 분들 많으시죠?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폭락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 수치였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다우존스가 나와 있는데, 나스닥 전체 이제 미국 증시 여러 지수들을 포함해 보면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어제 사실 미국 증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충격이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제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거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갑자기 연합뉴스 속보가 이제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봤더니 역시 트럼프가 나불거렸습니다. 나불거려 버렸습니다. 일단 연합뉴스의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히토류 통제에 미국이 10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트럼프 시진핑 에이펙 회동은 미지수가 되는 것인가 라는 종합판의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뭐 특파원 기사인 것 같아서 그래도 연합뉴스 종합판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이 기사를 올려놨는데요. 기사가 좀 길어서 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또 오늘 오전자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시간 전에 속보입니다.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곳 that place 간다. 그곳에 간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곳은 에이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오는 건 맞아요. 에이펙 방안에 대해서 시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속보로 에이펙 방안을 하겠다까지 나왔는데, 시진핑과 회담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한 두어 시간 전에, 우리 시각으로 두세 시간 전에 트럼프는 또 외신을 상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중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널 사랑했지만 사귄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예정했지만 널 사랑했다. 뭐 이제 이런 해석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트럼프의 언급에 요동치기도 해서 아마 실제 미국 수입과 관련된 여러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등락이 어제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좀 해보자면, 미국은 이제 정확한 미국이라기보다는 그냥 트럼프라고 얘기할게요. 트럼프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서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시즌2, 시즌3가 돼가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당초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 그 핑핑이 형이랑 만나는 거 당초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미지수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이 세계 증시라는 곳은 늘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주식은 거짓말하지 않죠. 불확실성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을 미리 던져버리는 분들도 있고, 현금 보유를 미리 해놨다가 이제 투자할 시기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 나 진짜 이 두 사람, 나는 이제는 시진핑을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트럼프가 이러는 걸 보고 나서는 핑핑이 형은 좀 양반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한테 뭐 친중이라고 할 거야 뭐야. 자, 뭐 그거 다 떠나서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 희토류를 포함해서 주요 전략 자원들 중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것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이걸 이제 국제 무역에서는 전례 없는 위협이다라고 어제 언급을 했고 위협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위협. 즉각적인 맞불을 놓겠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관세를 예고한 겁니다. 100%.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55%인가? 기사에 나와 있나? 중국이 아마 기존에 55% 평균적인 관세를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현재 약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 관세가 대부분 품목에서 100% 추가가 되니까 그럼 이게 얼마예요? 155%의 초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죄송한 얘기인데 트럼프한테 죄송하다 할 필요는 없지.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많이 얘기를 주십니다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를 못하고 이제 어제 다른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삔또 상한 거 아니냐. 한글날 끝났으니까 좀 속된 말 좀 쓸게요. 짜증나고 삔또 상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심기가 너무 불편한 나머지 왜 우리 계좌가 빠져야 되느냐. 트럼프의 심기가 불편한데 아니 왜 우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느냐. 이런 좀 분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랑님께서 애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트럼프는 그만큼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큰 인물이어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상대하기가 이렇게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거나 미국 대통령의 행보 때문에 우리의 계좌가 막 지워지는 일은 드물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트럼프 지금 2기 때도 그런데 뭔가 트럼프 때문에라도 우리 가정경제가 피해를 보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의 대통령이 잘 뽑히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넘어서 그게 좀 잘 됐다 싶으면은 다른 나라도 신경을 써야 돼. 이래서 사람은 가끔 이제 외신도 쳐다보고 국제면도 쳐다봐 줘야 됩니다. 왜? 내 계좌와 연동이 되니까. 정말 진짜 이 국제적으로 트럼프가 갖고 있는 폐해가 좀 크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종합하자면 중국은 이 100% 관세 부과 추가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서 현재 중국이 55%의 관세를 받고 있었는데 대중 관세가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품목에서 155%에 이르는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전망이고 심지어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쪽에서 그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첨단 기술 수출 통제도 니네가 히토리를 통제해? 우리 그러면 첨단 기술 통제할 거야. 중국 니네랑 아무 거래 안 할 거야. 동시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또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렵게 볼 것 없이 만약에 이거 그럴 일은 100% 없지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죠. 수출이 돼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 국가에는 큰 혜택이자 기적 같은 일인지.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수십 년 뒤에 보호무역주의자로 바꿔가지고 막 갑자기 흥선대원군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수출 묶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업들이 수출을 못할 거 아니에요. 묶어버려. 그럼 당연히 증시가 쭉쭉 빠지죠. 왜? 기업들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고 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국 내 기업 중에 수출을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질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미국의 그 항공기 부품 관련된 항공기 부품 같은 주력 수출품도 중국에 이거는 이제 확정은 아니고 자 우리
우리 항공기 잘 만들어. 미국 항공기는 아무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아주 선진적이야. 근데 우리 주력 수출품인 미국의 항공기 부품도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리액션이 없으면 우리가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예고편이죠. 얘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떤 선언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A를 던져요. 근데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거래 기술인데 A를 던지고 B를 뭐를 준비를 해놓냐? 야, 니네 우리가 A를 던진 거에 대해서 리액션이 없으면 우리 B 던질 수도 있어. 라고 추가적인 조치를 항상 예고를 해놓습니다. 야,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사업가로서의 뭐 그런 공격적인 기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이 국가를 운영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야, 근데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미국이 중국에게 취하겠다라는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두 번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에이펙 회동 미지수. 이건 앞에 나와 있던 중국에 대한 견제, 100% 관세 부과 조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출 품목들에 대한 제한을 걸겠다라고 예고한 것과 더해서 에이펙 회동 미지수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이 일과 뒤에 있었던 일 모두 다 대한민국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뭐 간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잠을 못 이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펙 회동 미지수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정리했죠. 1시간 전에 미중 정상회담 취소된 건 아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어쨌든 한국은 간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회의를 안 가는 건 아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핑핑이 시진핑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어. 요 정도로만 이제 보류 상태로 남겨놨다라는 거. 그거까지가 또 불확실성을 높였죠. 참 이 외교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트럼프를 보면서 또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어제 자정 좀 넘어서 뜬 건데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예정됐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회담 취소를 시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제 막 이제 줄줄이 빠진 거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찾아보니까 미중 고위급 협상이 지금 10월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이라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고 매해 열리고 있는데 5월 이후에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간 5월부터 10월 사이에 5개월간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실무진 간의 고위급 회담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5월 이후에는 소강 상태라고 보도에 일단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과 전 세계가 바라는 것은 뭐냐? 큰 형들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심지어 대한민국 경주에서 딱 만나가지고 관세 휴전 이런 거를 한다든지, 관세 휴전, 첫 번째 관세 휴전을 하거나, 두 번째 시진핑 핑핑 you 김정은 very 친하지 나 매우 친해 together 남북 평화 오케이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관세 전쟁에 대한 휴전 선언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남북 평화, 나아가서는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북한의 핵 문제를 중국과 어떻게 의견 차이를 좁힐 것인가. 시진핑 핑핑 nuclear bomb no way 동결 오케이 동결 오케이 not 패기 동결 오케이 제명리 솔루션 좋아요 이런 거 해줄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어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북한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커진 거죠.
또 커진 거죠. 그래서 회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것만으로도 시장은 크게 반응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일종의 배경은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두 정상 다 뭐랄까 자신들의 고집이 센 사람들이고 어떤 의사를 뱉었을 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잘 양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존의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거둬들이지 않고 미국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외신들로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의 외신들도 이미 트럼프는 많이 익숙한 거예요.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중국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전망을 어떻게 했냐. 트럼프가 이렇게 먼저 때렸으니까 우리가 굳이 먼저 앞서서 미국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그런 반응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히토류 카드를 일단 쥐면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에 나서려고 하다 보니 미중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느냐. 네, 미중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 통제, 첨단 기술 통제, 그리고 미국의 선진적인 항공 기술 통제 여부까지도 하나의 협상 카드로 던져놨고, 중국의 경우에는 히토류 같은 중국의 뭐 히토류 합금 이런 전략자원 수출 문제를 또 통제를 걸어서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일단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는 뭐 이제 이런 미중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1기 때보다도 훨씬 더 심화된 양상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이 경제, 안보 이런 이슈들 더욱더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이 기사 내용을 제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린 건데, 그래도 나중에 이런 여러분들이 활자 기사들은 쭉 한번 쭉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는 것과 여러분들이 또 보는 관점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다 맹신하진 마시고 기사도 한 번씩 이렇게 꼼꼼하게 쭉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아까 이제 뒤에 나와 있던 얘기,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국의 태도가 트럼프 집권 1기 때와는 다르다.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발 관세 압박 앞에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대폭 늘리는 무역 합의에 동의를 했지만, 한 차례 학습을 거친 뒤 맞이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은 1기 때에 비해서 한층 대등하게 미국에 맞서는 양상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히토류라는 결정적인 대미 압박 카드를 찾아낸 것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미 자신감을 갖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인다. 예, 그런 이제 대목이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하고 대동소이한데, 트럼프 대통령과 언젠가 뼈와 뼈가 부딪히는 대립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기를 마냥 늦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너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주 짧게만 구두로 제가 떠들어 볼까요? 히토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히토류. 예, 히토류라는 게 사실은 전략 물자인데, 첨단 기술, 뭐 그리고 군수 산업, 반도체,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재료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래 산업 기술, 전기차, 배터리, 뭐 이제 군수 산업에도 들어가고 뭐 첨단 기술에도 들어가는 이 히토류가 핵심 물질인데, 이걸 공급을 이제 제한을 해버리면 이 해당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국가들이 죄다 막대한 타격을 피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예, 우리 박영민 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차량 등에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는데,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몇 퍼센트를 짊어지고 있느냐?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6에서 70%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북한에도 있다라는 뭐 얘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 갈등이 항상 발발할 때 중국 쪽에서는 이 히토류 카드를 들고 선례로 쓴 바 있어요. 협상 카드로 이제 거머쥐고 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히토류를 꽉 짊어지고 놓지 않을 거야. 상대 국가의 첨단 산업이라든지 국방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언제지? 제 기억에는 일본을 한번 맞아 우리 김기중 님이 일본을 언급해 주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2년인가 11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 언제냐 일본이 중국과도 그 맞닿아 있는 영해 구역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재팬 쪽에서 차이나를 갖다가 슉슉 슉슉 막 이렇게 찔러대니까 슉슉 슉슉 막 하이 이렇게 찔러대니까 중국의 이제 팬더 형이 딱 보면서 오 하고 꽝 하고 주먹을 내리치는데 그게 바로 히토류 카드였죠. 일본 쪽에서 까보니까 히토류 수출을 일본을 상대로 아예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맞아요. 지금 우리 방신신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완전히 이제 일본은 항복해버립니다. 아주 단기간에 항복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히토류 카드는 중국에게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최적의 수단이기도 하죠. 예, 상대국을 아주 뭐랄까 낭떠러지로 밀 수 있는 최적의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히토류는 그만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요 얘기는 요 정도로만 할까 해요. 정리가 좀 됐나요? 예,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아까 이제 이 기사만 설명드리느라고 요거는 못 봤으니까 같이 한번 음악과 함께 쭉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장 재개 시사 발언 직후 미국 증시의 즉각적인 폭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 붕괴, 급작스러운 폭락. 주요 미국 주가 지수들이 관세 발표 직후 급격한 매도세를 경험했습니다. 이 차트는 시장이 무역정책 뉴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며 극적인 장중 하락을 추적합니다. 라고 해서 쭉 보시면은 오전 9시 30분 이건 뭐 그 미국 시각이겠죠. 다우존스가 쭉 해가지고 내리막을 타서 35,000에서 34,580 무려 1,400단위가 빠졌고요. 나스닥 종합을 보면 14,200에서 어디까지 빠졌다고요? 13,540까지 무려 800에 가깝게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폭락이 아닐까 싶어요. 뭐 패닉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Why panic? 시장의 부정적 반응은 관세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적인 공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경제 성장 전망을 약화시키는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라고 구글 제미나이가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공급망 혼란. 예. 파란색 보복성 관세. 예, 이거는 이제 미중 모두의 얘기고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주로 시작된 얘기죠. 소비자의 비용 증가. 이건 뭐 관세 전쟁 이후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고 글로벌 경기 둔화. 이거는 이제 뭐 아무튼 그레이트 맨들끼리의 대단한 우리 독재자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끼리의 대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관세에 대한 한마디 발언이 금융시장에서 예측 가능하고 파괴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합니다. 이 흐름은 지정학적 수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관세 위협의 연쇄 반응이라고 해서, 자, 트럼프가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시사했다. 공개 발언이 잠재적인 무역전쟁 재개를 암시했고, 투자자 불확실성 급증,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미래 무역 정책과 기업 비용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반응한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들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그 주가에 반영받지 못하겠죠. 투자자들은 기업의 높은 비용과 중국의 잠재적 보복 조치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광범위한 시장 매도세, 패닉셀이 발생하는 거죠. 다들 소비자들이 패닉해서 이제 집어 던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 부분에서 지수 폭락을 유발합니다.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았지만 국제 공급망과 중국 소비자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부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술 및 임의 소비재 부문이 가장 큰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보기술, 소비재, 산업재, 금융, 건강관리, 에너지 이렇게 나와서 인포그래픽으로 오늘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상황,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도대체 몇 조가 증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정리해봤어요.